손소독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독제에는 고농도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화기 사용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춘천 시민버스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버스 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에서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축사 신축을 제한해달라는 조례 개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동강유역은 빼어난 생태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인 손소독제 관련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독제에는 고농도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특히 불과 가까이 하면 위험한데요.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직접 실험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가 손소독제에는 바이러스까지 죽일 수 있는 에탄올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함유됐습니다. 에탄올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인 인화점이 20도 정도로 낮아 화재의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이 소독제를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켜려다 불씨가 생기면서 몸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불이 붙는지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손 대신 방열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바른 직후 라이터를 갖다 댔습니다. 눈으로는 불이 보이지 않지만 신문지를 가까이 대자 곧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소독제를 뿌려 골고루 문지르고 10초 이상 말려봤더니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손소독제를 바르고 1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르지 않으면 살균 효과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른 다음에는 절대 화기를 갖다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걸 유의하셔가지고. 소독제가 눈이나 입에 들어가거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위험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구에서는 5살 아이가 자신의 키보다 높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소독제가 눈에 튀면서 각막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안내문이 붙은 곳도 있지만 여전히 손소독제가 아이 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이런 손소독제가 높이 있는 경우, 아이의 시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좀 부모님들이 좀 쓰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주시는 편이 좋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화기를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고 손에 바른 후에 충분히 말려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비누와 물 사용이 힘든 경우에만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되는 오늘 동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동해에서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월 22일 춘천에서 신천지 신도 2명 발생 이후 원주에서 도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양구와 정선뿐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춘천 시민버스가 결국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버스 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약했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처음부터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한 녹색시민협동조합. 하지만 춘천시의 비용 보전에도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결국 2년 만에 주주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민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중교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설립됐지만 인수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부실한 협동조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장이 영입한 법정관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인 회사로 전락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시민이 한번 인수해보자고 해서 나섰던 건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버스를 어떻게 살려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주주 포기 선언으로
춘천시민버스는 적자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적자 보전 규모가 올해 연말까지 1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익 노선마저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가 됐다며 춘천시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주 포고를 하고서 선언하고 나가버리면 결국엔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이 시민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춘천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춘천시민버스 전담팀을 꾸리고 공론화 절차에 나서는 등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민버스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버스 운행도 다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에서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축사 신축을 제한해달라는 조례 개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한우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시했던 횡성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마리수가 6만여 마리로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은 횡성은 축사 확장과 신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등 외지인 유입도 늘면서 축사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됐지만 한우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자체도 군의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제한하고 있고 축산인 반발도 거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강화된 걸로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축산 시군이지만 좀 많은 축종들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조례 발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10m만 띄우면 가능한 축사 신축을 1000제곱미터 미만은 200m, 3000제곱미터 이상은 500m 이상 띄워달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2,300여 명이 서명했고 유효 서명이 1,800명으로 청구 인수 요건인 유권자의 40분의 1을 넘겨 조례 개정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횡성 군의회에 제출돼 최종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관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거리 규제를 강화할지 말지, 주거권 개선과 축산업 타격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대로 논의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인이 소를 키우는 권순근 의장은 한우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한 조례 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민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이해 당사자인 한우 농가 입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실제 권 의장은 최근 농업회의소 지원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사 제한 조례는 군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상정 거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긴급 공지를 전달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물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검증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올해 무료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중 귀성과 여행 자제를 호소하는 가운데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와 양양 바다캠프 등 강원 동해안 주요 캠핑장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 닷새 동안 예약이 모두 찼고 소규모 캠핑장들도 절반 이상 예약이 찼습니다.
다만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강원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급식비 불용액으로 마련한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을 지난 16일 집행해 오늘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3만 원으로 강원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철원군이 오늘부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철원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은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하며 9월 15일 기준으로 철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4만 5,133명과 관내 결혼 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수령은 22일부터 25일은 리별 지정장소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해 원인에 태풍과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켜 저수의 방류나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안전조치 의무 규정과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